프락스 구조물 추가, 정화처리 시설 준공지침을 적용했다는 거는 이거 설계할 때 맨 처음에 이런 준공 지침이 있다 그러면 지침을 적용해가지고 설계했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추가가 돼가지고 이게 들어올 사항이 아니잖아 이런 거. 아까 동료 의원도 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빠져가지고 설계가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뭐 맞습니다. 챙기지 이제 저 직원들이 좀 일시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최소화하게 발생할 수 이거 있도록 이 정도 하라고. 됐으면 어딘가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었다면 그렇죠. 용역 주고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안 돼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든지 페널티 주십시오. 작년에도 이 얘기 지금 했던 것 같은데 네. 올해 페널티 준 데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알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설계한 거 제가 보면 편집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약간 이거는 입찰이 됐던 만약에 수위가 됐다 그러면은 관내가 됐던 이런 건 문자대고 페널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120페이지에 보면 신대쌈지공원 조성공사 당초 설계와 현장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소품정원 현장 여건 상의. 이게 지금 설계상에서 지금 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계할 때 현장 안 갑니까? 그동안 설계해놓고 나서 이 공사하려고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지진이 났나? 그건 아닌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설계 변경 사유 아니에요.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다 찾아가지고 일단 페널티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설계 미스가 된 건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계약 금액은 430만 원인데 추가 공사가 560만 원이에요. 이런 계약도 있나요? 121페이지 농성불로 산청농 및 시설 정비. 이거는 이제 폐기물이 증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난 건데요. 아무리 폐기물이 증가가 됐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계했을 때도 설계할 때도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양을 판단을 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 한 20-30% 나왔다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뭐 한 이제 301톤이 좀 증가가 된 건데요. 아니 계약 금액보다 배보다 100큰 이런 계약도 있냐고요. 물론 해가 보니까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요거는 약간 그 물량 저를 잘못 판단해서 지금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공사에서 전기공사에서 주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주 분전압 누락분 추가? 주 분전압을 누락시키고 전기공사가 될 수 있게 설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전선대에서 그냥 따다가 빼겠다는 건가? 아니 설계 변경 사유가 그래 타당한 것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사유예요 지금. 뭐 계단이나 조경석이나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주 목적적인 게 지금 설계 변경이 누락돼가지고 했다는 거는 설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감독 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설계를 해갖고 오면은 이 설계대로 그냥 하십시오 하고 그냥 어디 입찰이 됐던 뭐 수위가 됐던 해가지고 그냥 공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던져주면은 그걸로 검토 안 해요? 이제 검토는 또 합니다. 이제 감사 일상감도 있고 이제 좀 검토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데 빠져있는 설계 변경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주아이 펜스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 의원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 아니에요, 기본. 한번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요, 설계가 들어오면 한번 호검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경상보조 국비가 3억 3,2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불용액이 4억 5천이에요. 14년도 거네. 그리고 자체가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그것도 2014년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구룡사유가 인건비, 보험료 등 집행 잔액이고 그 세 번째도 보면 산불 방지, 인구 위험 및 산불 진화 뭐 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 이거는 이렇게 잡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 이제 4대 보험이 지금 60세 이상이 되면은 4대 보험을 지금 이제 그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계산이 해서 지금 현재 좀 반납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거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만 내려오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지금 국비가 내려왔던 쑥갓국기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50헥타르에서 31헥타르가 감소해서 19헥타르만 지금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9천만 원에서 감액이 3,400만 원 되고 5,5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사업량하고 예산은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19헥타르만 했는데 좀 더 난공사라 이게 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거?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갖고 19헥타르를 하고 5,500만 원을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열린 말씀하시는 건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더 많은 걸 헥타르를 지금 예. 저기를 지금 사업량 감소를 시키는데도 사업비는 그거하고 거꾸로 돼 그 있고.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지금 파악을 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154페이지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내부거래 예산 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했던 이유가 관항목, 관내에서 관항목에 과에서나 국에서 관항목 거래를 한 게 있나 보려고 한 부분인데 네. 지금 보면 전부 다 일상적인 전출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부 다 결제를 했을 거니까 국고는 관항목 내부 거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요? 지금 요거만 이제 전액 전출 금액은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금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거를 내달라고 했냐면요. 네. 예산의 변형이 오면은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는. 아, 그래서 예, 그거를 지금- 한번 보려고 전과를 지금 내라고 했더니 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관항목 내부 거래가 없었다는 거는 솔직히 본인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관항목. 그럼 최소한
의회에다가 변경신경을 받든지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전결로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이래서 일부 변경하는 거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 이제 적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결제를 받아 제가 하나 전결로 하실 수 있어요. 예, 과장 있습니다. 전결이든지 국장 전결이든지 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내부 거래는 관악목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였고 큰 전출금, 기타 회계 전출금이나 뭐 기금 전출금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가 그 정도 예산을 철저하게 짜는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전과가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예산서에서 움직이는 것만 지금 내놨다고. 만약에 관악목에서 한 거를 어디서 나오면은 이거는 허위 보고를 한 게 돼요. 제가 와서 할 때는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변경 적절한 건 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산림녹지과는 법적위원회가 없습니까? 177분. 예. 법적위원회 저기 회의 개최 거를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회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산림문제는 사실 이게 좀 없습니다. 법적위원회가 없어요? 과장님 쪽에는 개선충 방제 지역 협의회가 있는데 네. 그 저희가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돼 있어요. 언제 구성했어요? 8월달에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재선충이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8월달에 구성해서 필요했으니까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에 지적됐겠죠?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네. 지역에도 구성을 하도록. 그러면 3구 감사 지적사항에는 왜 그게 아니 이게 정식으로 지적이 된 게 아니라 예. 경기도에서 구성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가 온 거기 때문에 예. 지적은 경기도가 받은 거고요. 예. 그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은 구성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런 위원회가 열려라고 구성을 했으면은 시급하게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2014년에 재선충이 발령돼가지고 올해 같으면 더 많은 사업비를 했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사가 산림청에서 이제 감사가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했으면은 위원 위촉을 했으면은 최소한 9월달이나 10월달이라도 한 번 정도는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84페이지 산림녹지과 지금 인수인계 받은 게 LH에서 인수받은 게 지금 이게 소사벌 거 지금 인수인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사벌 거 받았는데 하자 있는 부분은 혹시 안 나왔어요? 하자 점검 다 해고 받았어요? 사실 하자는 보면 이제 문제 있는 거는 사실 다 보완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자 발견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LH 소사벌도 그렇지만 또 향후에 지금 고독 신도시로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거기서 또 하자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LH에서 그냥 받은 부분을 좀 내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를 표상으로 삼고 고독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예. 점검을 하려고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제 그 하자가 다 완료된 후에 만약에 있으면 이제 그래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하자 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이제 그 LH하고 협의해서 하자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관돼가지고 업무 받는 거는 일단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예, 점검하고 그건 말소 인수 받은 그 겁니다. 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해야지만이 우리 일반 회계가 아, 예, 돈 안 나가죠.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원과 이것도 지금 LH에서 받은 것 중에서 지금 배달이 조수지 받은 건데
여기 지금 재활용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활용소 지금 거기서 하는 걸로 써가지고 하자 없어요? 예, 수질환경 센터에서 지금 이제 돌을 받고요.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저번에도 이제 위에서 또 박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에 대한 거는 큰 물 자체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질소가 좀 더 나와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마름이나 이런 게 좀 생육이 잘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가동이 되면은 그것도 좀 해소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많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진다고 예측을 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하자라기보다는요. 그 물에 대한 건 하자라는 건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물은 194페이지 2016년도 지금 집행 잔액인데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숙박국기에서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1억 정도를 1억 700만 원을 지금 받았어요. 요거 집행이 예. 거의 다 된 겁니다. 이거 날짜가 이제 지금 그 10월 30일 저 날짜가 그 감사 기간이 네. 저 10월 달에 10월 30일로 한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2,300만 원도 전부 다 집행을 아니 요거는 정확한 의미로 지금 집행 잔액이 2,300만 예, 원.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2,300만이 맞고요. 10월 30일까지는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집행 일부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다가 2,300 산업 재선충 방제 그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11월, 12월 진행합니다. 잔액 없이. 이거 195페이지에도 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지금 장강근린공원 쉼터 및 주차장 확장 공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3천 정도가 남아서 1억 7천 쓰고 강급자재 계약 전이라고 했는데 강급자재 계약을 안 해놓고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지금 그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강급자재가 그때 계약이 이제 안돼 있는 이때 지금 뽑을 때 예. 이 이거 자료 뽑을 뽑을 때, 때 그때 당시 자료 뽑을 때 지금 이제 안 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가 하고 있으면 강급자재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요. 막 저기 사업이 막 그때 집행되면서요. 네. 그때 바로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기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한 지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막- 광급자재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행하는 겁니다. 저 240페이지 건축가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건축 240페이지면 건축허가 후 불법 개조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건축허가이고 불법 개조한 게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작년 11월 1일부터 오늘 10월 30일까지 네. 현재는 이제 올 초부터 저희가 그 준공 전에 미리 이제 바쁘더라도 현장을 열심히 내는 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올해 안출 쪽에서 이제 그 청북 옥길 쪽에 그 조사를 한번 한 것 같고요. 또 학현 안중 현화리 쪽에 또 올해 조사를 자체로 민원이 생겨서 했던 것 그럼 우리가 같고.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 지금 특검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저쪽 건축사가 와서 해주고 그랬을 때 거기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있는 것들은 이제 그 가미자가 기타란에다가 특검을 해서 저 세월호 올려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보완 지시해가지고 시정명령까지 시키고 해주고요. 또 의심적인 것들은 그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그 방쪽액이 의심이 되는 그 저기까지 가서 그 저 설비가 돼 있는 거는 원상복구까지 시키고서 준공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 담당 계장이 이제 거의 저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치를 안 하면은
뭐 현재 나가서 문제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조치 안 하게 되면 중국을 안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검에서 이쪽에서 특검이 나가가지고 흘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우리가 봤을 때 준공이 나가면 안 돼야 되는 부분을 이쪽 특검에서 아무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준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만약에 사후에 발각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관련법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누구 검명을 하긴 전 담당 안영문 계장이 지금 현장에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을 거의 다 나가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특검에서 조석구면서 세움태 올린 거 단 한 건도 없을걸요. 이전까지 특검 제도가 생긴 이래요? 그죠? 아니 뭐 있습니다. 이런 불법 방쪽 얘기는 없는 거는 이거는 없는 거 아니, 이제 같고요. 물론 뭐 방쪽 얘기라는 건 아니고 예. 사실 뭐 방쪽 얘기도 도면 그런 거 보면 벌써 방쪽 얘기 하려고 그런 거 뻔히 알지만은 뭐 알고서도 해줬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특검 조서 써가지고서 지적사항 내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방쪽 얘기로는 없고요. 그럼 다른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뭐 그 주사 특검에서 하기 전에 다 빼죠. 다 뺐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특검이 지적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특검자가 그 세월에 올리면 그거마저도 이제 지 담당 계장이나 저희가 요즘은 지 본청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전엔 그렇게 안 하셨죠, 이제. 예, 작년까지 이제 하여간 그 전에 좀 뭐 소론은 있었습니다. 근데 올 들어는 이제 그 자세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법 행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안 되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분들을 믿고 전문인이기 때문에 특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그분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 거기서 해보면 솔직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특검 제도가 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을 나가시는 분은 철저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특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전문가의 눈에서 보고 또 우리 건축직들도 보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겠지만 문제는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잘못됐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 졌다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중국 내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어떤 부분. 입장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역지사지가 될 수도 있는 확률도 나오는 거고. 예, 지금 뭐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하여간 여튼에 지금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사회가 그렇게 이제 저 하기 때문에 됐으면은 지금 작가님들도 지금 젊은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분들 중에서 특검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지금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무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평택에? 한 9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중에 있습니다. 특검에 안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까지는 그 협회에 있는 그 43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오죠. 이제 그 우리가 그 특검 제도 작년 이제 매년 받을 때 그 신청에 의해서 이제 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특검에 못 들어오신 분이 특검 수수료도 뭐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신 분은 왜 못 들어오죠? 그게 이제 내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이제 뭐 대여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평택시가 지금 현재 95개 정도 되는 게 전에는 한 50군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이제 평택시 개발비 부르니까 특검을 실장들이 못하게 하고 라이센스를 가진 그 소장님 직접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요. 이제 건축사 및 보조사까지 현장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 자체는 특검을 보조사가 나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건축사가 나가는 건데요. 그렇죠. 건축사가 나게끔 돼 있죠. 보조사는 특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건축사가 없는 근무를 안 하시는 곳은 특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요. 옛날에 그냥 했었지만. 그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내년 좀 1월 1일부터 예, 한 제도가 가지 또 좀 바뀝니다.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예. 저기 아마 이렇게 시에서 발주하는 그 물론 이제 그 계약은 해결과에서 하겠지만은 그 뭐 입찰 미만의 그 수의계약 설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회의과로 이제 그러면은 최소한
라이센스가 있는 곳에 건축사에도 맡게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거?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있습니다. 그러질 않고 있더라고요. 계약 관계는 이제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회계과에다 하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에서 네,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건축 관련 건축사 관련되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시공 및 예, 그러면은 지금 건축사 뭐 90몇 개 중에서 라이센스 없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제도상 뭐 맹점이지만 어쨌든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예. 그렇지만 최소한 특검에 들어와 있는 그 설계 사무실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그 용역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자체는 라이센스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게 물론 뭐 특검에 소장님이 참여를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그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누군지 뻔히 아시잖아요, 다. 그러시면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설계사무실에다 맡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죠, 앞으로도요. 지나간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0페이지 산림녹지 건데 이게 지금 나무 재본을 지금 밑에 거요. 모 중학교 건데 명상의 숲 조성해가지고 1395 지금 구도를 심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저기 학교 쪽으로 가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숲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민들과 그 거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숲 그를 좀 해준 겁니다. 이거. 학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학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저기서 해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5억씩이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를 해주지 않았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숲을 하는 기본 취지는 예. 인근 이제 주민들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학교 숲 평택여중학교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명상의 숲 어떤 명상의 숲이 됐던 뭐 이거 저기 제목은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명상의 숲이라고 하자고요. 명상의 숲이라고 해준 데가 평택시 관내에서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안중학교 있고요. 이 부분은 2년 전에 신청한 거기 때문에 예. 네,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저희가 나무 같은 걸 식수를 해줍니까? 아, 이게 이제 지특에서 내려오는 국비 50% 보조 사업이에요. 예. 네, 그거로 진행을 한 겁니다. 학교 숲 가꾸기를 해주는 거는 저도 예산을 봤는데 네. 이렇게 어떤 나무를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는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학교 숲 가꾸기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틀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에 뭐 담장 그러면- 없애기 이런 예. 일환으로 그 그러면 일환을 진행된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어가지고 설계해줘가지고 들어가서 저기를 해주나요? 그렇죠. 사업을 해주나요? 설계를 해야지요. 학교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한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학교를 여러 학교를 남부도 가보고 북부도 가보고 서부도 가보고 그러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수종 좋은 나무도 있고 또 예. 역사가 많은데 신선 학교 가면 정말 빈약한 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게 저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 학교에다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내던 아니면은 저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할을 많이 하니까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홍보를 해가지고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삭막한 학교를 해준다는 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걸. 요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담당원님 저는 그 절차라든 거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우리 미국 선녀벌레 방제하고 지금 미국 흰불나방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방제인데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피해 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이제 방제 현황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냥 방제 현황을 갖고 우리가 방제했다는 현황만 갖는 게 아니라 요번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미국 흰불나방이 지금 저기 문제가 됐었던 거고 선녀나방 같은 경우도 지금 했다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올해. 네네. 한 3, 4년 전에 극성을 부리더니 근데 미국 흰불나방이 하는데 최소한 피해 현황도 좀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갖고 있어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약 뿌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피해를 본 것 자체도 좀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수집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부분이 16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방제한 부분은 되게 이제 저희가 뭔가가 근본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방제를 해놓고도 피해액이 나와야지 다음에 어떤 이렇게 방제를 했는데 방제하기 전에 피해가 왔다든지 방제를 했는데 피해가 왔다든지 하면 그런 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방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험관리 실적 현황입니다. 민원 현황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지금 73억 4,200만 원이에요. 근데 집행액이 지금 52억 5천만 원이고 한 20억 한 9,2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0억 정도 남은 거는 불용액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저기 예산 지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20억 정도가 남은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거는 12월까지 지출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청소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월 준공을 해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시설 단가공사 등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이제 준공하기 때문에 지출할 겁니다. 12월 준공 완료. 예. 12월 지출 예정. 준공 지출 예정. 준공 지출 예정. 예, 예. 준공 지출 예정. 예. 근데 지금 2달 정도 남고 공사는 계속 진행했으니까 지출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한 20억 정도 되면은 한 25% 정도 되나? 20% 정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일반 이제 공사를 더 했으면서 또 이제 돈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준공이 되면은 네.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여기서 지금 일본 저기 그 집행 잔액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입찰을 봐서 그 금액이 또 임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사 금액 끝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 아직까지 12월까지 이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되면은 좀 나갈 겁니다. 근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집행 잔액에 52억은 네. 지금 거기 집행 예정, 집행 준공, 집행 완료한 금액이 52억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73억이야. 지금 네. 나가야 될 돈 모든 거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액으로 보고를 하면은 20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20억 9천만 원이. 여기 이제 의원님 이제 10월 30일까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 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감사 자료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집행액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20억이 채워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상권인데 304페이지에 지금 올해 16년도 예산이 78억이에요. 그래 지금 15억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올해 또 지출할 금액이 있습니까?
요거가 지금 이제 만약에 15억 지금 하면은 그만입니다. 올해 15억이면은 네. 그러면 지금 그럼 63억은 지금 2017년도 해가지고 2월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 제한이 이제 뭐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뭐 12월 13일인가 며칠 날 회의, 13일인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저기 하면 이거는 지금 일단 작업 중지를 해줘야 될 부분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결론이 돌출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일부 만약에 이제 거기서 민간 제한하도록 한다는다면은 그분에 대한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결 부분에 대한 다만 네. 지금 이제 공정이 네. 거기가 다 지금 조사 아까 말씀드린 조정이 됐고 바닥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닥만 빠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 봐서는 그분은 아마 이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환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네. 무슨 제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처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네, 이태인. 이거 어느 행사장 갖고 제일 늦게 축사하는 사람 치고 환영받는 거 내가 못 봤어. 그리고 일단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늘 그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관서 1년에 이게 마지막 거 하는데 감사에 그 임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보면서 제가 느낀 사항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장에 나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숙지 기간이 짧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대다수가 좀 어떤 우리가 바라는 대답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했다.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그 예산 다룰 텐데 네. 예산 다룰 때도 그렇게 숙지 못 해갖고 예산 세워달라 그러면 해주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셔갖고 네. 예산적인 그 심의할 적에는 미리미리 숙지도 하셔갖고 예산 질문도 생각을 하셔갖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47층에 완충 녹지 토리맵이 있는데 그 저기 2층 그 3개의 본청, 네. 정청, 안출이 있는데 2층동에 있는 거 이거 완충지역 네. 그 사용계획이라든가 위치 도면 이거 좀 자리 좀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맵 실적 이런 식으로 보니까 위에 단위가 평백미터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송출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00에 175라는 게 100평방미터에 1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요, 1억 7,500만 원입니다. 아, 1억 7,500. 예, 예. 그러니까 100평방미터에 맞나요? 예, 면적은 맞습니다. 네, 면적은 같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청이나 안출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지가 상승이 따르는데 근데 송출만 유독 2015년도에 146평방미터에 2억 5,800이었었는데 물론 면적도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8억 3,100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나요? 면적도 늘어나긴 면적이 했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현재 그 아파트 바로 그 입회가 완전 지고 이제 지하 도로라는 그쪽 그 부분 지금 하려입니다. 이게 지금. 그저기 그 평택하는 해오름길 그 조성하는 그 우리 그 녹지과장님 그 저기 뭐 지역에 뭐 민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랑 그 매번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민원 들어오고 그랬던 거 다 해결됐나요? 그리고 실제 그 설계상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다 해결을 했고요. 그 외의 것들 이제 등산로 정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분 만나서
계속 이제 주로 이제 물길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설득은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해드릴 건 해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과 소풍정 그 낚싯대 이제 그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뭘로 해놨어요, 재질? 그죠. 해놨습니다. 카본에다가 그 저 이렇게 입히는 걸로 해서요. 카본으로? 카본으로 해서 또 누가 또 쏙 빼가는 거 아니야? 빼가면 또 해야죠. 그 다음에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했는데 이게 우리 그 의원들 중에 그냥 가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지적사항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 다 해결됐나요? 예, 그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시고 뭐 음수대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캠핑장 자체를 광장으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조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게 보니까 설계 변경해갖고 추가 그 비용이 발생된 건 내용은 딱 보니까 그 시의회에서 지적사항해갖고 음영수대 뭐 이게 해갖고 설계 비용이 더 늘어나고 증액이 근데 그분이 됐는데 그거는 애초에 조감도에 있었던 거예요. 조감도상에도 추가로 해달라는 게 아니오. 그리고 어떻게 설계비용을 증액을 시켜? 조감도 없었다면 원래 조감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내년 5월까지 이제 뭐 인도 추가 개설하고 캠핑장 보완 등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인공폭포 위에 중간중간 소나무 있었죠? 네. 다 식재했어요? 그거 저 하자 시킬 겁니다. 예? 하자 시킬 겁니다 지금. 그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뭐 그 돌에다가 나무 심으면 그거 사나? 그 왜냐면 어떤 사람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없다 그러길래 그 사람이 사진 딱 보는데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죽었어 다. 그러니까 요거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갖고 애들 그 저기 그 나무에다 이게 뭐 붙들어서 건너게끔 하는 거 안전사고 안에 그물망 예. 뭐 필요하게 그거는 그렇게 약간 하도록 할 겁니다. 뭐 밑에도 좀 정리 좀 해갖고 떨어져서 들 다치게끔 해야지. 예, 그래서 진짜 그거에 큰 사고 나요 거기. 예, 위원님 저 하신 말씀에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이게 2층 초등학교 옆에 57쪽에 예. 이거 그 어떤 그 사업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내용 설명 좀 해줘요. 나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거 뭐 하는 건가 하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야 죄송합니다. 저한테 지금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땅 많이 파헤쳐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이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먼저 보니까는 저기 그 옛날 그 서해병원 옆에 공원 하나 있는 거 거기 중에 아마 도시 디자인 거가 재생과에서 그 저기 뭐그 안심 기갓길 뭐 갖고 하는 건데 거기도 뭐 파헤치고 뭐 나무로 잘라다 이렇게 누르면서 발칵 뒤집어 잡고 저한테 뭐라는데 나는 알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사전에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 지역 주민한테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설명 안 해도 중간에서 끝날 수 있게끔. 예, 예. 그 다음에 그 68쪽에 도시재생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저기 그 뭐요 그 안정리 그 예술진 광장 그 저기 두 군데가 민원이 있었죠? 도시재생과 거기 그 토지 매입권을 해갖고. 아, 그거는 전부 다 지금 매입이 지금 근데 다 끝났어요? 예, 거기 지금 안 돼서 이제 공탁하고요. 그 아줌마들 저기 둘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 제가 좀안 돼서 공탁하고 찾아가고 한 사람은 판다고 해결했습니다. 있고 한 사람은 또 아직도 뭐 예, 했다고 안전 그러고. 해결됐습니다. 그 사람은 공탁으로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저기 그 공원가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2층 저기 그 야외 음악당 그 위에 그 잔디 광장
거기 그 중간에 배수로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무대에서 그 앞에까지만 이 타원형으로 목재로 관람석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매번 행사 때마다 의자 밑에다 놓고 뭐 이렇게 비탈지고 뭐 이러거나 좀 축축하거나 이럴 때도 좀 앉기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이 조치사항에 보면은 눈썰 매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썰 매장으로 작년에 이용한 적 있어요? 이제 눈썰 매장으로 이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겨울에 눈이 오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눈썰 매도 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자연하고는 이제 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 공연 시설이 아닌데 이제 자꾸 시설을 하게 되면 공연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공연하는데 거기 매번 의자 그 플라스틱 의자 빌리는데 돈 들어가고 관람하는 사람들 의자 없으면 또 딱바닥에 앉고 뭐 그러니 그 중간에 그 얼마 안 돼요. 그 무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배수가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만 해달라는 얘긴데 저 위에까지는 안 해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 좀 다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력 확보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건 아까 우리 동료를 같이 부여해서 또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 또 않겠습니다. 뭐 같은 거 뭐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했다는 거. 아까 이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하신데 우리 답변을 하실 적에 이게 148쪽에 보면 불용례요. 산불 예방 대책 경상부조 국비. 네네. 그다음에 자체 거리 관내 이게 산불 예방 대책인데 이게 보니까는 국비 같은 경우 인건비라고 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그 불용례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게 뭐 4억 얼마는 게 아니고 4,500이네요. 네. 근데 4,500이면 그리고 산불 감시 요원들 갖다가 금년에 몇 명이나 써서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계획상에 40명인데 40명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는 25명이고요. 감시원은 27명입니다. 그 합계해서 52명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 5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국비 다 받은 게? 아니면은 그 밑에 그 저기 자체 그 자체는 금액까지 이제 합쳐야 감시원, 돼요? 감시원은 자체 예산이고요. 예. 네, 그 전문 진화대가 전문 진화대 25명? 네네. 거기에 대한 게 국비 지원이다? 네네. 그러면 25명 중에 그 60세 이상 된 분이 몇 분이 안 되세요? 저희 60세 이상이 24명입니다. 그러면 25명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 이하요? 이 2014년도 걸 그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2016년도 거는 자,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아까 답변할 때 4,500이 보험료다 4대 보험료 60세 이상 뭐 이렇게 보험료도 4대 보험 안 들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길래 이 보험료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과연 몇 명이나 60세 이상을 고용했길래 4,500씩이나 불용량으로 나가나?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포함이 돼서 보험료 물론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남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면은
전문위원이 됐던 우리 보면은 자체 거기에도 이제 불이익이 생겼잖아요. 3,900만 원,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그러면은 이 산불 감시위원을 이게 불이익으로 넘기느니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 뭐 시비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우리 시민 혈세니까 그냥 아낀다 치지만은 국비 같은 거 어차피 내려온 거는 불이익으로 그냥 반납하느니 차라리 전문 인력을 더 써갖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간을 좀 연장해서 써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돈, 어차피 어렵게 따지신 거를 갖다가 그냥 돌려줄 게 뭐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 뒷장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네. 149쪽에도.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뭐, 시간도 됐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공원, 그 305쪽에 공원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납품 자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5쪽 말씀하세요. 예.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산업환경국회에서, 우리 시에 계신 분이 각 부서에 여성 기업인 점수 종합평가 네. 좀 더 받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여성 기업인이 관급 자재 물품 네.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우선순위를 줘라 하고 문서 내려보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박동 평가 지표에 그게 있어가지고 뭐 여성 기업, 그다음에 뭐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뭐 기술 개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녹색 제품, 중증장애인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지금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해가 그 방금. 근데 어제 산업환경국에 제가 물었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기업 정책과가 됐던 일자리 경제과가 됐던 네. 최종 목적, 취지나 목적이 뭐냐. 우리 지역 경제 갖다 활성화 시켜갖고 삶의 질 향상,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자. 그런 게 목적이 아닌가. 근데 왜 그걸 역행하느냐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그 공문이 9월 28일 날 내려보내고 나서 한 달, 그 종합전, 평가를 받아갖고 여성 기업이 장애인이라는 게 10점밖에 안 돼요. 가중치가. 네. 몇백 점 만점에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요치 없지 않느냐. 게다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으면은 인센티브 보상금이 얼마냐 그랬어요. 4천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산업환경국에서 그걸 한 달에 그걸 해갖고 외주로 나가는 돈이 얼마냐? 12억이요. 한 달에. 4천만 원 벌자고 12억을 외주로 줘? 지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그런 현상이 네, 나와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한 가지는 정자를 갖다 경북 업체가 왜 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도 1,700이면 수익이 가능하잖아. 네. 그 다음에 그 해오름길에 까는 거 야자 매트 네.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라도 뭐 시험실을 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원님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제도를 이제 모두 업체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계약하는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뭐 이런 그런 정박동 평가에 지표에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어제 산업환경에서 각 부서 지금 뭐 담당하고 얘기를 해갖고 안 하기로 했다고 대답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또 뭐 시장님이 됐든 공무원 보내 부시장님이 됐든 각 부서에 다시 보내라고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 그 가까이 있는 그 지자체는 이거 해다가 문제가 많다 해갖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평택시는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이게 관내업체에 나가는 비율이 44%밖에 안 돼. 외주로 그만큼 나가. 예. 1년에 주는 4천만 원 벌다가 월 12억을 주는 게 어딨냐고 이게. 하여간 뭐 그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제
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장님도 그렇고 산업환경부하고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대답까지 들었어요. 속해 있으니까. 예. 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또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기게. 예, 뭐 그렇게 안 해주 거기서 뭐 계약만 안 하면요, 뭐 제도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뭐 관내 업체가 있는데 이 수의 계약이고 다 가능한 거를 갖다가 이 외지 업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의원. 예, 제가 저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지금 도로 조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제 처리해야 돼요? 의제 처리 안 해도 돼요? 도로 조명 자체는 이제 지인은 건축 소개사무소에다가 같이 해서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예.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죠? 예. 그러면 법률이 어떻게끔 돼 있어요? 의제 처리를 해도 되고, 개별로 해도 해도 되고, 되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개별로 할지 의제 처리를 할지는 사업주 시민의 권리죠. 시민이 선택해야 될 일이죠. 예, 맞습니다. 필요이죠. 그죠? 근데 그걸 왜 의제 처리라고 강요를 하시죠? 지금 이제 제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네. 관련 부서 협의를 하면 네.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올 때도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네. 그 조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제가 그 정확히 그 파악은 못했지만 더러 그 실질적으로 전에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시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그 건축사 임원님들께서 한 8분이 또 이제 방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 그 도로관리팀 그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국장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좋다. 그러면은 도로 조명을 건축허가 낼 때 의제 처리해서 건축허가 낼 때 도로 조명을 같이 맡게 되면은 도로 조명 허가가 난 날부터 도로 조명료가 부과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 받았다고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공사 시작하려는 법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6개월 뒤에 할지 한 달 뒤에 할지는 그거는 내 건축 허가 받은 놈 맘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도로 조명료는 도로 조명 허가 받은 날부터 도로 조명료 계산되는 거죠. 일단은 예, 그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요? 이거 그게 뭐야? 강요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강요가 아니라 지금대로 타고 있다니까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확인해서요. 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뭐 꼭 의지를 한다 고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저쪽 그 도로건설팀에서 과에서는 네. 지금 뭐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씀 드리니까 그쪽 담당 국장님이라서 그쪽 과장님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서 예. 도로 조명을 개별로 받던 건축과 같던 의제로 받던 그거는 시민의 권리예요. 예,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다 그거는 부셔가지고서 국장하고도 관련 예, 국장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 결과적으로 시민들 내가 건축허가 맡고서 6개월 뒤에 건축 착공가 낼 수도 있고 예, 그거, 예, 낼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도로정리원 기장 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병폐가 뻔히 생긴 줄 알면서 굳이 그 과에서는 우기느냐고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예. 협의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거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또 자기네들 개별 처리를 내면 또 각 부서에 협의 다 돌리니까 일이 많아진다고 일을 못하겠다 이거야. 그것도 이해는 돼요. 예, 맞습니다. 행정 처리가 그것도 일을 못하니까 이거는 자기네들 행정을 위해서 시민들 골탕 먹이는 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이해를 못하겠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호 협의해서 협의에 그렇게 한다도록 저희를 하겠습니다. 점유허가 신청이 자체에서 들어온 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아니 건축하고 자꾸 말 바꾸지 마. 또 자꾸 딴소리 하시네. 예, 예. 건축하고 낼 때도 마찬가지죠. 왜 의제 처리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그건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강요를 안 그래서 하겠다. 강의를 안 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시원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 구속안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